후속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대박을 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OTT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대장주, 믿고 보는 대장주라고 해갖고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46억입니다.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치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위트홈 관련 추가 제작비 투입되며 인식되는 이익이 예상보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이죠. 한 30억 정도 반영되면서 판관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영업이익이 크지 않았다. 모두 일회성 비용에 따른 마진 축소 펀더멘탈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편수가 전년 대비 1.5편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트홈이 정말로 대박이 치긴 했나 봅니다. 판매 영향으로 이제 외형이 확대가 되었어요. 4분기 방영 콘텐츠 있던 히트라티오가 이제 높아지면서 판매 단가가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라이브러리 가치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뭐 대박을 하나 쳤다라고 했을 때 후속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대박을 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적으로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을 전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출액이 5천억이 넘겠네요. 5,50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14억 정도로 올해보다 한 45% 정도 증가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의해서 연간 3편 중국 OTT향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한국에서 이 방영권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텐트폴이 아니더라도 대작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리포트는 이 정도로 좀 읽고요. 그 다음에 J-콘텐트리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볼게요. 비용 부담을 털어버리자 라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가 37,000원에서 47,0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46,000원 정도니까 더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 모두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겠지만 J-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918억이고요. 영업손실이 15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요. 배경이 이제 영화 부분과 부진에 대한 이제 방송 부분이 판권 상가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20년 방영 종영된 해외 판매 드라마 대상으로 판권 상각 기간이 잔여 기존 한 18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축소됨에 따라서 판권 상각 비용이 한 166억 정도가 일시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166억 그 다음에 영업손실이 158억 얼추 계산이 되죠. 구작에 대한 대부분의 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발생 비용 부담이 완화된 점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21년이면 올 한해 매출액은 5,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3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라든지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의 실적 키워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종목이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J-콘텐트리가 지금 영역대에 이 라인이 그렇게 위험하게 높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라인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인까지 떨어지면 완전히 베스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줍줍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받아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역대도 나쁘진 않아요. 왜? 이런 식으로 지지가 2번씩이나 보여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가 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쓰리바닥의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여주는 이 쓰리바닥의 형태가 조금 애매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헤드 앤 숄더라고 하나요?
고점의 신호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를 돌파해야지 이게 N자형 파동이고 3바닥이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이 영역이 고점의 신호로 좀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고점이다 그러면 떨어지겠네? 떨어지면 어디서 기다리면 돼? 이 아래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물론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 좋은 자리이긴 하겠지만은 여기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종목별 악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 없이 지수의 눌림이라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들어간 상태에서 주가가 여기까지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그냥 땡큐스러운 자리이고요. 여기까지 순간적으로 드랍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베스트의 자리겠지만은 드랍이 아닌 이런 형태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악재가 터진 게 없나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J-컨텐트리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역시나 이 라인대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 영역대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대까지 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베스트의 자리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형성됐던 이런 매물대까지 이런 매물대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추세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떨어져서 추세를 완전히 이탈시켜 버린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추세의 하락 전환이 됐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눌린 구간 이 라인대에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베스트의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자리거든요. 이 영역대에 지금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수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해도 바로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왔죠. 적자가 커졌습니다.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단기적인 악재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2월달이잖아요. 12월달까지 10개월이 남아있고 2021년은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역대면은 베스트의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리산 관련해서 올라갔어요. OTT 그러니까 중국 OTT 기업의 판권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판권을 이미 넘겼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자리는 뭔가를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좀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대까지는 기다렸다가 눌린 구간에서 차곡차곡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쇼박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쇼박스에서 보면은 쿠팡 플레이가 나옵니다. OTT 신규 OTT 쿠팡 플레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51편 정도를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도둑들, 내부자들, 그 다음에 봉오산 전투, 그 다음에 관상. 근데 이 영화들이 어디에 있어요?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하나 제작을 해서 넷플릭스에 팔고, 중국 OTT에 팔고, 그 다음에 쿠팡 OTT에 팔고, 네이버에도 팔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서 여러 개 매출 창구를 넘기다 보면은 여기서 10, 여기서 200, 여기서 300, 여기서 5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넷플릭스라는 이 채널 하나만 있어갖고 매출처가 하나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물론 넷플릭스라든지 OTT, 중국 OTT라든지 아니면 한국 쿠팡 OTT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팔 수 있는 그 금액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이미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OTT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도 똑같은 영화를 팔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가격을 낮게 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가격으로 받겠죠. 자, 하나의 드라마를 제작해서 여러 가지 매출처를 만들어서 그곳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OTT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예전에는 한 곳만 팔았는데 지금은 여러 곳을 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부자들을 넷플릭스에 400억을 주고 팔았는데 쿠팡에도 400을 주고 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서 200억을 주고 팔았을 때
넷플릭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왜 얘네들은 200억인데 우리는 400억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OTT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봤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영역대를 지금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영역대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영역대이죠. 베스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가는 확률보다는 조정을 다시 한번 받고 갈 확률이 높다. 그걸 좀 의미하는 부분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갖고 이 아랫부분에서 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면 됩니다. 시간 아직 많습니다. 시간 아직 많아요. 이제 겨우 2월달 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저런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을 해갖고 26일날 마감을 할 건데요. 딱 3주만 진행을 합니다. 딱 3주 진행을 할 거니까 그 시기 놓치지 말고 꼭 저희 쪽이랑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HBTV1004로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디 추가 클릭한 다음에 HBTV1004 입력을 하셔갖고 친구 추가 그 다음에 참여라는 걸 눌러주시면은 저희 쪽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가끔 가다가 회원님 종목 상담도 해주는 것도 있고 해외 주식도 소개해주고 장외 주식도 그 다음에 뭐 FX 마진 거래? 이건 뭐야? 이런 게 지금 상담이 되고 있는 허브경제TV 톡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4층 채널입니다. 저희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담 받고 있는데 거기는 허브경제TV라고 하는데 4층 채널 의심을 해보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놀러 오신 다음에 이걸 보고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서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제TV가 장점이 많은 매매를 하지 않지만 수익이 나면 또 수익이 크게 나오고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이 큽니다. 수익금이. 이런 거를 우리는 주력주라고 하고요. 제주반도체, 코오롱 인도 이런 부분이고, 오늘 저희가 주력 7번째 종목입니다.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요. 같이 진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중 라이브 방송방 진행을 합니다. 이거 2월 15일날 오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끔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원철 대표님께서 장중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중에 라이브로 회원님들이랑 매수매도도 하고요. 교육도 해드립니다. 어떤 교육? 한국 주식시장에 적합한 교육 또는 지나간 차트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하는 교육 또는 주가의 원리를 교육시켜 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시간으로 매도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왜 매수하고 왜 매도를 하는지 이러면서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해갖고요. 0일에서 3일까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막 일주일 들어가고 2주일 기다리고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단기 트레이딩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고 오늘 매도 못하면은 하루 이틀 3일 정도 더 홀딩을 했다가 3일 안에는 무조건 다 정리하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 매매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장기를 스윙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난 이런 거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장중 라이브 방송반에 오셔가지고요. 단기 매매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홀로 서기 준비도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좀 짤막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